제가 나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잠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2시간 동안의 이야기가 어쩌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눔을 어떻게 실천해 왔든지 나눔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든지 간에 제가 그것을 체계적으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2시간 동안 이야기할 핵심이죠. 기부문화 나눔 실천. 자, 나눔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너무 어렵습니까? 나눔이 뭘까요? 자, 나눔이 쌍쌍바랍니다. 네. 왜 쌍쌍바일까요? 의미가 전달되죠? 이거는 젊은 친구들, 우리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쌍쌍바는 나눠 먹어야 맛있는 것처럼 나눌수록 행복해지니까 쌍쌍바랍니다. 그리고 나눔은 이렇게 지우개랍니다. 왜 지우개죠? 의미가 전달되죠? 남의 아픔을 지어주니까 지우개랍니다. 근데 나눔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행복이다, 희망이다, 실천이다, 부메랑이다. 이미 이 나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고 제가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나눔 교육을 하면은 어떤 얘기를 할까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무섭답니다. 공감하십니까? 공감 안 하세요? 부정을 하시네요. 시험 못 쳤다고 때리고 자기 닮았다고 때리고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던데 아닌가요? 그 다음에 기업에 들어가서 나눔 교육을 하면은 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하면은 예, 당연히 마누라죠. 예, 공감하시네요. 예.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예, 사람 맞습니다. 예, 귀신입니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은 비만입니다. 사람 가지고 제가 주제를 안 가지고 왔겠죠. 예. 근데 사람 비만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것이 곶감이에요. 공감하시죠? 근데 곶감보다 정말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무관심입니다. 빈곤입니다. 가난입니다. 저는 오늘 가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빈곤, 가난이 왜 무서운지에 대해서 정말 이야기해 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저녁에 당장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餐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시겠습니까? 친구를 만나서 여행을 갈 꿈을 꾸시겠습니까? 아니면 영화를 보러 가시겠습니까? 뭘 하시겠습니까? 이 배고픔, 먹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빈곤, 가난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가장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꿈에 대한 얘기는 제가 뒤편에서 아주 사실적으로 설명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꿈을 꿀 수 없다는 것은 뭐죠?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꿈이 없고 희망을 가질 수 없다면 여러분들 되게 답답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하겠다. 용납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쉬운 선택은 분명히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 아이들 가난이 왜 힘든지 왜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아이가 4대의 희망이었답니다. 여기 이런 그 사진은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한 번쯤은 다 체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솥뚜껑 위에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발을 딛고 올라가서 이 창문에 자기 동생에게 과자를 전해주려고 주다가 솥뚜껑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빠졌습니다. 솥뚜껑은 가마솥은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신의 반이 전부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 할머니가 뒤에 사진이 있는데 이 할머니가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한마디가 귓가에 너무 잘 들리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아이가 4대째 희망이었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이 아이로 보면은 엄마, 아버지, 삼촌, 그 다음에 동생 둘이
이렇게 사는데 이 가정을 총 책임지는 사람은 단 이 할머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쉽게 말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학교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권도 학원을 다니면서 굉장히 착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있었는데 이런 그 상황, 이게 감속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 아이가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다치게 되니까 희망이 사라진 거였어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대구에서 하상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장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평생을 치료해도 나을지 안 나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할머니 입장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이 아이가 그 세면대예요. 근데 그 이후에 저도 가정방문을 더 많이 가봤는데 이 정도는 또 환경적으로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아파트에서 생활했다면 저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도대체 아이들한테, 빈곤가정 아이들한테 환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 아이들이 그런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그 환경에 왜 아이들은 피해자가 돼야 되는지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해요. 다음 사연을 한번 볼까요? 이 아이의 소원은 보통 가족처럼 사는 게 소원입니다. 잠깐 볼까요? 맛있는 반찬과 국거리 밥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같은 분이 가정을 찾아와서 해준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냉장고가 없어 반찬을 보관하기 힘듭니다. 때로는 기름 보일러에 기름이 떨어질 때 돈이 모자라서 외상을 하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집에 보일러에 뗄 기름이 부족해서 외상을 하기도 한답니다. 말이 떨어질까요? 근데 이 아이 소원이 정말 단순하죠. 저의 소원은 엄마와 보통 가족처럼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그러면 왜 초등학교 6학년이 왜 외상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고 그것을 왜 해야 될까요? 이 아이의 환경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있고 아파트에서 거주한다면 이 아이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또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엄마랑 함께하는 유량 여행인데요. 이 유량은 아이 이름이에요. 아버지가 사망을 하고 엄마가 지금 보험회사 다니고 있는데 월 소득이 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도 정상적으로 잘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아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 아이가 가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생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 밑으로 2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집에서 가장 역할을 하니까 가사노동에 대해서 또는 그 역할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출도 하고 일탈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뢰가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 소원이 뭔가 하면 엄마하고 여행을 가고 싶답니다. 엄마하고 여행을 가고 싶은데 우리가 보통 뭐 여행을 가는 것은 뭐 지금이라도 당장 계획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아이는 여행이라는 것은 한 번도 시도해보지도 않고 돈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지난주에 7월 16일, 17일인가 아마 토요일, 일요일일 거예요. 그때 저희들이 후원자를 개발을 해서 이 아이한테 여기 60만 원. 요 그림은 그 아이가 엄마하고 함께 가는 여행을 자기가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60만 원을 지원해서 강원도에 있는 양떼 목장 거기 갔다 왔었어요. 지금 결과가 들어오진 않았는데 이 아이가 굉장히 고마워해요.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여행을 한 번은 하는 것도 자기 일생에서 자기가 그토록 바라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일상적으로 늘 하고 있는 그런 일들, 여러분들도 자원봉사 활동이라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 따를 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는 어려운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매일 이 어려운 아이들을 찾고 이 어려운 아이들을 도울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이렇게 이 아이처럼 문제집을 실컷 풀고 싶은 게 소원이래요.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서점에 있는 모든 문제집을 다 풀고 싶대요, 야는.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이 사연도 제가 전해드린 거는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고 전교 10등을 합니다. 경영인 기업가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에요. 연로하신 할머니하고 중학교 2학년 여동생이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특별반을 마치고 집에 오면 11시를 합니다. 11시에 와서 라면으로 저녁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들어오는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데 우유랑 햄버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대부분의 자녀들은 우유를 마셨을 거예요. 얼마나 가서는. 아니 밥을 먹었겠죠. 근데 얘는 우유랑 햄버거를 상상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현재 이런 아이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잘 믿겨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급식비가 없어서 굶는 것을 보고 선생님이 가끔 식사를 사주기도 한답니다. 학교에서 자기 눈에 보이는 책은 다 읽었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 아이와 하루 좀 동거하고 싶지 않나요? 얘는 이런 아르바이트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얘와 하루 생활하는데 3만원씩 내고 생활한다면. 그 다음에 그래서 서점에 있는 모든 책을 다 풀고 싶대요. 저희들은 어떤 조치를 했을까요? 저희들은 긴급 구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점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이 풀 수 있는 모든 문제집을 다 사줘봤자 비용적으로 얼마 하겠습니까? 3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충분히 지원을 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자기는 지금 느끼지 못할 텐데 우유나 햄버거나 영양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자, 이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여러분은.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혹시 뭐 귀를 약간 막으셔도 됩니다. 혹시 엄마 입을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영상에 보면 엄마 이가 다 빠졌습니다. 옥수수 빠진 것처럼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9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합이 11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거주지에. 예, 그러니까 왜, 아주 그냥 쉬운 말로, 그럼 왜 알을 그렇게 많이 낳았을까요? 그건 안 통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것도 인권적으로도 절대 하시면 안 될 말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데 11남매인데, 9남매인데, 이 가정을 제가 직접 가서 제 휴대폰으로 찍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케이크를 한 번도,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가족들과 여행을 가본 적 단 한 번도 없고, 바깥에서 짜장면을 먹어본 기억이 없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칠곡에 있는 아이인데 여기서 가까워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 칠곡의 어느 초등학교 분교에 다니는데 이 가족이 이사를 못 가게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답니다. 이 가족이 이사를 가면 학교가 개결합니다. 대단한 사연이지 않습니까? 근데 동영상이 제가 하나 더 있는데 초에 그러니까 케이크에 꼽는 거 초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이렇게 보여주니까 불을 붙이고 노는데 지금 제 휴대폰에 들어있습니다. 그 영상이 짧게. 얘들이 그걸 가지고 노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녀한테 휴대폰 최신 LTE 안 사주면 아들 좋아할까요? 집 받고 싶죠, 가끔. 때리면 아동학대입니다. 경찰 출동합니다. 세월랑 진짜 찹니다. 근데 이런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빈곤이라는 것은
기회와 선택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이가 아파트에 거주했다면, 두 번째 아이 기름 보일러에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거기에 외상을 얘가 왜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만약에 얘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후원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를 많이 해보면은 후원자 보고 후원자님 아이들을 도우는데 선물을 뭘 선물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대부분 후원자들은 노트, 학용품 이런 걸 선물하고자 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떤 걸 받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들 자녀하고 똑같습니다. 휴대폰도 받고 싶어 하고 좋은 신발, 좋은 옷 다 받고 싶어 해요. 한번 후원자분을 데리고 아이들을 만나러 갔어요. 아이들을 만났는데 아이가 나이키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후원자가 바로 얼굴 색깔이 싹 변해요. 가겠대요, 자기는. 애가 지금 나이키를 신고 있는데 내가 쟤 보고 뭘 도와주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후원자님 맞습니다. 저 나이키 신발은 저 아이 신발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가 멋있네요.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후원자님, 저 아이가 저 신발을 자기가 샀겠습니까? 후원자가 누군가가 신발을 사줬을 텐데 다행스럽게 그 아이 발에 맞았던 것 뿐이다. 그 아이는 그 나이키가 좋다 싫다로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선택되었을 것이다. 후원자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문제는 없었는데, 그래서 빈곤이라는 것은 정말로 기회와 선택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자, 해외 쪽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하루에 1달러로 연명하는 아이들이 세계 지구상에 10억 명이 넘는답니다. 이 아이들은 주로 하루에 한 끼로 때우거나 가족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지 못하고 진흙이나 풀로 물기슬기 만든 집에서 살고 마음 놓고 마실 물이 없답니다. 여기서 단 한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해당이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혹시 TV를 보셨나요? 지난주에 KBS 1TV 사랑의 리퀘스트 하는 그 시간대에 희망로드 대장정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탤런트 송일국 씨가 나와서 했는데 그 세 파트, 아프리카 쪽에 그 촬영을 했는데 파트별로 세 파트가 나왔는데 저는 이런 나눔 강의 사실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수도 없이 많은 예를 설명을 많이 드려봤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노마병이라는 게 있는데 노마병이 오는 원인은 영양 부족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햇볕이 부족하면 뭐가 오나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구루병인가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뭐가 오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애들은 다 총체적인 거죠. 그런 것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아이가 눈이 이렇게 퉁퉁 부었고 여기서 고름이 나고 피가 막 나요. 그냥 제가 그냥 딱 봐도 쟤는 암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보면 그냥 10초 팔고 다 암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걔는 그걸 모르잖아요. 돈이 없어서 병원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송일국 씨가 어떻게 해서 병원에 보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늦은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이 눈에 정말 주먹이 하나 새로 생긴 정도로 이렇게 커졌어요. 그게 단 6개월 만에 모든 것이 다 진행됐다. 한 생명이 6개월 만에 이렇게 꺼져간다는 것은 그것은 상상하기 싫은 이야기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은 아프리카 아이들은 평생 누군가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들어봤을까요? 약간 역으로 가서 지금 아동폭력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잘 하시나요? 예. 저는 잘 못합니다. 아이가 사춘기라서
힘들어요. 좀 크면 낫겠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쪽의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먼저 가시면 우리들 진짜 걱정이라고 힘을 내서 먼저 새끼들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세계 빈민국 중 하나인 에티오피아. 그 중에서도 마즈카토 빈민촌에는 누더기 운목촌이 있다. 안을 들여다보면 고작해야 3평 남짓의 공간이었지만 7가구 23명이 이곳에서 산다. 보기만 해도 숨막히는 곳에서 천진하게 엄마 젖을 빠는 아이. 이곳에서 저 아이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암담한 현실에 가슴 한켠이 정해온다. 마지카토 빈민촌을 비롯해 에티오피아의 곳곳에선 이런 광경이 늘상 벌어진다. 쓰레기 더미 옆에 살다 보니 악취와 쓰레기에서 올라온 메탄가스에 중독돼 쓰러진 아이들을 보는 건 예산일. 수도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 이곳은 가축과 사람과 쓰레기가 한데 어울려 산다. 이곳에서 벨로크라는 소녀 가정을 만났다. 에이지에 부모님을 잃고 여동생과 단둘이 살고 있는 벨로크. 엄마 뱃속에서부터 에이즈에 걸린 채 태어난 동생 하이아크. 펠로크는 동생의 약값을 위해 남의 빨래를 해주며 근근히 살고 있다. 우리가 하이아크의 에이즈를 치료해줄 수는 없다. 하지만 하이아크의 약값을 보낼 수는 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빈민의 땅 아프리카. 표정도 없이 눈에 초점도 없이 아이들의 눈에는 희망도 꿈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아무도 찾지 않던 그곳에 누군가 와서 말을 걸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주자 아이들의 눈에선 언새 빛이 나고 그 입에선 웃음이 새어나온다. 우린 굶주림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전쟁을 종식시킬 수도 없고 가난을 없앨 수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한 아이가 밥을 굶지 않게 할 수 있고 한 아이가 배워서 꿈을 이룰 수 있게 할 수 있다. 한 마을의 수도를 놔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줄 수 있고 차츰차츰 더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다.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짐을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충분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아프리카 쪽에는 물이 아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순서를 굳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영양, 먹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물이 곧 생명인데, 오염된 물을 이렇게 마시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오는데, 먼저 여기에 이 아이가 에티오피아 아이가 지금 웅덩이에 물을 마시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신문에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이 사진 한 장이. 그런데 저기는 지하수를 파도 지하수가 오히려 더 오염됐답니다. 그래서 햇볕을 쨍쨍 비친 그 웅덩이의 물이 훨씬 더 소독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저렇게 물을 마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염된 물을 마시면은 먼저 설사병이 가장 많이 오는데 매일 5세 미만의 어린이가 5,000명 정도 사망한답니다. 하루에. 그 다음에 메디나충증이라고 피부를 뚫고 나오는 병이고요. 주혈흡충증이라고 실명의 원인이 되는데 2억 명 이상이 감염이 됐고 이 오염된 물을 7년을 마시면은 자동적으로 실명이 온답니다. 그 아이들이 그 아프리카 아이들 보면 눈이 보면 대부분 모락고 배가 또 불룩하잖아요. 배가 불룩한 건 다른 이유인데 어쨌든 영양 부족에서 오는 모든 원인들입니다. 자, 피터 싱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그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고 하는데 대가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저 앞에 웅덩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웅덩이는 어른으로 보면은 무릎보다 약간 위 정도의 물높이인데 거기 지금 3살짜리 아이가 빠져서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 앞을 제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구두를 신고 저는 그 길을 가다가 그 광경을 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구해야 됩니까? 예, 감사합니다. 당연히 구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양복을 입었고 구두를 젖지 않기 위해서 그 길 지나치려고 하거나 아니면 119를 부른다든가 주변에 사람을 찾는다든가 난 수영을 못하니까 못 들어가겠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제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그 어른의 무릎 높이 정도까지 오는 그 물이 아이한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에 빠진 아이, 그 아이의 상황을 빈곤 가정 아이들의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길 지나가는 저 같은 저와 어쩌면 여러분들도 저는 같은 입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일반인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피터 싱어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지금 당장 실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지금 아이가 저렇게 물에 빠져서 생명이 위태롭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당신은 그 길을 지나칠 것이냐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다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아이들을 구했고 생명을 살리신 겁니다. 저는 어려운 가정을 이거보다 이만큼 가봤습니다. 자, 편지,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편지 봉투로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예, 조금 독특하십니다. 네. 이건 농협에서 돈 찾으면 주는 겁니다. 예. 보낸 곳엔 이렇게 했었어요. 저는 기발하다는 생각 들어봐요.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이걸 편지 봉투라고 생각하고 적어 보낸 건지. 그렇지만은 이 아이가 왜 이런 데다가 주소를 적어서 보냈을까요? 그 아이의 어떤 절박함을 표현된 게 아닌가, 방학 때. 어쩌면 편지 봉투 하나 살 돈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이날, 방학, 소풍, 생일, 입학, 졸업, 크리스마스 주로 어떤 날입니까? 네? 왜? 예. 제가 또 이런 분은 처음 뵙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있을 텐데 잠깐만요. 해운이 2달러입니다.
아, 예, 축하드립니다. 예. 아, 제가 여기 꽃이 하나 있는데, 꽃을 회장님께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저분이 마쳤어요. 근데 그 전에 조금 더 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초등학교 4학년 교실입니다.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었어요. 자, 이 교실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어제 받은 선물을 자랑하겠죠. 그런데 이 교실 안에 만약에 빈곤가정 아이나 결식아동이 한 명 있다 칩시다. 그 아이는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요? 대부분 받지 못했고요. 저희들 조사에 따르면은 크리스마스 때나 어린이날 등등의 아이들이 선물을 받아본 경험이 몇 퍼센트 안 됩니다.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용품을 받았다든가 등등 그런 걸 받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학교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 다음에 지금 방학이 왔잖아요. 아이들 지금 방학이잖아요. 그럼 보통 일반 가정 아이들의 방학이 되면은 예,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최소한 캠프를 간다든가 뭐 수영장을 간다든가 가족들하고 휴가를 간다든가 등등의 계획들은 누구나 일상적으로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빈곤 가정 아이들은 다 그렇진 않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집에서 지내면서 불도 잘 안 켭니다. 불을 안 켠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전기세가 아까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나눔을 많이 실천했다고 하셨지만은 아마 지금 제가 한 40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만큼 움직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아마 이만큼 움직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방학에 오면 애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된 이제 첫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개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학교에 짱이에요. 그 애가 만약에 헌교복을 입고 딱 오면은 친구들이 뭐라 할까요? 아, 이건 너 멋있다. 아, 이거 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빈곤 가정 아이가 헌교복을 입고 오면 왕따당합니다. 쉽게. 똑같은 상황인데 왜 해석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빈곤 가정 아이들한테 선물을 줄 때는 가능하면 좋은 걸 주려고 해요. 쓰던 물건을 아이가 선택을 하면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은 가능하면은 쓰던 물건 잘 안 줍니다. 새 것을 줍니다. 오히려. 괜히 그냥 헌 것을 받아가지고 그 아이가 동료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원인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가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날 방학 소풍, 생일, 입학, 졸업, 크리스마스를 빈곤 가정 아이들이 싫어하는 날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어요. 지금까지 수십 번 나눔 강의를 했는데 맞추는 분 처음 봤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저한테 이야기거리를 제공해 주셨잖아. 아, 예. 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것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은 또래 다른 소원. 방과후 공부방 아이들 100명하고 일반 초등학생들 100명을 대상으로 소원이 뭐냐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방과후 공부방 아이들은 엄마와 같이 살게 해달라, 할머니가 빨리 낫게 해달라, 선물 받게 해달라, 괴롭히지 않게 해달라,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 해달래요. 그런데 일반 가정 아이들은 뭡니까?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해달라,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 1등하게 해달라, 예뻐지게 해달라, 방학이 빨리 오도록 해달래요. 그게 정상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일반 가정 아이들의 소원이라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빈곤이 왜 어려운지. 빈곤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빈곤 가정 아이들이라는 것이 이 아이들이 말하는 꿈이라는 것은 일반 아이들은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이 아이들의 빈곤 가정 아이들의 꿈이라는 것은 그냥 일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욕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꿈이 없어요. 꿈이 없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희망이 없다는 것은 내가 더 나은 어떤 환경 생활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점점 떨어지는 거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희들은 인재 양성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게 그 아이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한테는
1년에 8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만큼 꿈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원을 합니다. 왜 그렇게 지원을 하는가 하면은 빈곤의 사슬을 끊는 지원을 하는 거예요. 얼마씩 적은 금액을 많이 지원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앞에 그 이제 문제집을 다 풀어보고 싶어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걔한테는 1년에 800만 원 지원해도 좀 하나도 안 아까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자꾸 자립을 하고 그 어떤 중산층으로 올라오고 그런 다음에 자기가 또 사회에서 역할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사회적인 비용은 반드시 줄어드는 거잖아요. 가난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을 받거나 후원자를 만나는 거랍니다. 이것은 루비 페인이라는 사람이 개척 이동의 사다리에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산층입니까? 아니면 상류층입니까? 만약에 중산층이라고 쳐요. 저는 하류층입니다. 중산층이라고 치면은 중산층에서 상류층으로 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로또 당첨되면 가능하고 재산을 특별히 물려받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가난한 아이들이, 빈곤 가정 아이들이 중산층으로 올라오려면은 교육을 받고 좋은 후원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이 아이들이 그다지 희망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아이들이 후원금을 받으면 주로 어떻게 쓸까요? 아이들이 후원금을 받으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학업 보조비로 쓴답니다. 그 다음에는 주부식비, 용돈, 기타 이렇게 쓰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후원금을 받았을 때 아이들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다는 애들이 약 56%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자신감도 생기고 공부에 대한 의욕도 향상되고 특기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후원금 얼마나 받을까요? 한 달에 약 3만 원 정도 받아요. 하루에 1,006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앞에서 보셨듯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공부에 대한 의욕이 향상됐다고 해요. 이것이 나눔입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그 아이가 그걸 후원금을 받음으로 해서 그거 쓰여지는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를 다 키워보셨을 텐데요. 혹시 세 발 달리는 항소라고 동화책 아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그 동화책 이야기 굉장히 유명한 동화책이에요. 혹시 손자가 계시거나 하면은 그 동화책 한번 찾아보세요. 연탄불이라는 책도 그 굉장히 유명한 그 동화 같은 건데 이 세 발 달리는 항소도 마찬가지예요. 칠성이와 칠한이가 짝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랬을 때 초등학교 때 짝이 앉으면은 뭡니까? 이 검 꺼놓고 검 넘어오면 죽잖아요. 야, 사람이 이렇게 줄 거라면 이거 한번 넘어갔다고 죽고 살기가 결정되면 진짜 인생 허무하잖아요. 그죠? 근데 죽을 듯이 싸우잖아요. 칼로 가면 쫙쫙 긋고 그런 거 남자들은 특히 심해요. 근데 미술 시간에 방한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얘가 빈곤 그 가정 아이인데 크레파스를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칠성이 걸 계속 빌려서 쓰고 있어요. 근데 한참 쓰고 있는데 칠성이가 갑자기 크레파스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제 못 빌려주겠다 이거예요. 약자인데. 그러니까 얘가 그 방한이가 이 다리 하나만 더 칠하면 되니까 제발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칠성이가 끝까지 안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다리 하나를 칠하지 못하고 그걸 제출을 했어요. 미술 시간에 선생님한테. 그래서 소설 거기 그 동화 제목이 세 발 달린 함수예요. 근데 저는 감히 나눔이라는 것은 자존심을 지켜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매월 3만 원의 후원금이 아이한테 정기적으로 들어간다면은 이 아이는 칠성이가 미술 한 달 동안에 학용품비를 사갈 수 있잖아요. 칠성이가 만약에 크레파스를 사갔다면은 칠성이는 방한이한테 크레파스를 빌려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존심에 상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후원금이 없어서 어떤 생활비가 없어서 자존심에 상처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한테 주는 이 작은 후원금이 자존심이라고 얘기를 해봐요.